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승입니다. 저는 하나오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지지선 구간 보시면은 60분봉 봤을 때 여기 지지선 구간 있죠. 이 자리는 깨지는 않았어요. 깨지는 않았는데 일단 주가가 하락을 했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반등해주고 하락하면 반등해주고 하락하면 반등해주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이 깨지고 그대로 마감된 적은 없습니다. 그쵸? 항상 깨지면 바로 올려줬죠. 깨지면 바로 올려주고 내려가면 올려주고 바로바로 이렇게 내려주면 올려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주질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추세 자체가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고점을 낮추면서 여기 고점을 못 뚫어내고 이 구간을 밑으로 지금 깨려고 하고 있는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황 자체가 뭐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지지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크게 뭐 문제 삼을 건 없다. 그리고 물론 수급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해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하나오션의 주가를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과거의 하나오션의 흐름들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오션이, 자 우리가 250일로 볼게요. 작년 12월부터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3만원대부터 그죠? 쭉 올라오기 시작하죠. 4만원, 5만원 쭉 올라오잖아요. 보여요? 올라오는 거 6만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때도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간 게 아니긴 해요.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 매수세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핵심이요. 일단 주가가 올랐을 때는 뭐 외국인의 흐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오션은 항상 개인 투자자가 주도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일단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일단은 개인의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현재 구간에서 이미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이 친구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일정하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소화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이 구간까지, 그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개인 투자자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요.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렸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갔으려면 계속적인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었어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샀던 개인 투자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개인이 90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는 180만 주일 수가 있고요. 나가는 개인 투자자가 90만 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수익 실현할 개인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만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가는 개인도 있고 들어오는 개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는 개인의 매수세가 방향성이 위쪽으로 다 끌어당겼지만,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봤었고, 이 구간대에서 뭐요?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봤을 때 사실상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보다 수익 중인 개인 투자자가 또 많은 구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물려도 약간 물려있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 중이었던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수익 실현하고 뭐예요? 정책주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물려있는 사람들, 마이너스 뭐 5%, 마이너스 4%이 정도 물려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요? 재미가 없죠. 그럼 나 마이너스 4% 손실 보더라도 다른 데 가서 4% 수익 보면 돼. 이러한 마인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수급에 대한 부재,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원래부터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매수에 대한 관여를 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때나 뭐 올라갈 때나 쇼스키즈, 쇼커버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왔지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끌어올리진 않았어요. 하나오션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린 건 개인 투자자죠. 근데 어쨌건 지금 개인 투자자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환경들이 현재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횡보하고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오션에서 수익 보는 거를 익절하고 다른 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오션 마이너스 5% 정도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손절해서 다른 거 가서 5% 복구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오션이 지금 구간에서 힘이 없는 것도 사실, 좀 올라오면 뭐요? 올라오면 매도 물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했는데 조금 본전 오니까 뭐요? 계속 매도.
또 본전 와서 매도하니까 어떻게? 또 밑에서 반물 매수 들어와도 또 본전 오니까 이 앞쪽에서 기다리면서 또 매도. 계속 이거예요. 그럼 하나오션에 필요한 건 뭐겠냐? 필요한 건 한방이죠. 한방. 한방이 필요합니다. 뭐요? LNG선 수주에 대한 공시나 아니면은 이 미국에 대한 어떠한 계약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 힘을 잃었잖아, 힘을. 그럼 전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79,200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한 배를 탔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배를 탔고요. 여기서 전 주가가 단기적으로 9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간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수익이었다 손실이었다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지금 단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손실인 구간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 달라붙기보다는 어쨌건 이 하나오션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꺾이지 않았다. 뭐 LNG선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라고 하지만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은 LNG선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미국에 관련된 군함에 대한 부분들,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다른 조선사보다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에 대한 성장성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간다고 이거 팔고 다른 종목 옮겨 타면 결과적으로 이거 올라갈 때 다른 종목 빠질 때 엇박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엇박이죠. 엇박. 이거 계속 밀리는데 딴 거 계속 올라가. 참다 이거 매도했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엇박이에요. 근데 이 엇박이 중요할 때도 있죠. 왜? 선택을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이게 맞고 올라가는 게 맞고 이게 틀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해서 따라잡는 거 이것도 맞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 고수의 영역이다. 고수의 영역. 그 사실 저라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오션을 예를 들어서 한 10% 20% 수익 중이거나 마이너스 5% 10% 손실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금액이 정말 커요. 나는 정말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선택 과감하게 해요. 다 팔진 않겠지만 절반 잘라내고 주도하고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도하는 정책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머릿속을 비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지 뭐예요? 상승 탄력 나왔을 때 수익 낼 수 있어요. 제가 이 두산이라는 종목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을 기다렸어요. 1년. 이 두산이라는 종목을 밑에 구간, 이 17,000원, 18,000원 구간에서 1년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인데, 그죠? 이러한 구간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두산 에너비티가 이 전력에 관련돼서 원전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알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어요? 왜? 때가 안 돼서 안 간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때가 안 됐다. 오션. 아니, 미국에서 지금 군함 만들고 하는 거, 조선 만들고 하는 거, 그 선택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애초에.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중국이 44%하고 한국이 36%하고 나머지가 20% 하는데 중국에 안 맡기고 우리나라 아니면은 해외 중에 사실상 발주를 맡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실상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방산, 조선, 화장품,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 기대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세에 관련돼서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조선과 방산, 화장품, 원전 이쪽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인 정책주의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정부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닌 진득하게 기다리는 매매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지금 오션 좀 힘들다, 조금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현 구간에서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겁니다. 남겨놓을 거고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조금 분명히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오션 모멘텀 꺾이지 않았다.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탄력 분명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신경 한번 잘 써서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오션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해서 수익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고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오션에 대해서 이 변동성을 버텨야 되는 것은 뭐예요? 모멘텀을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반영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건데 이거는 인내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아닌 기간 조정만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오션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거고 상승 탄력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꽂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션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요거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최근에 하락하다가 올라갔긴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유보율이 11,0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상증자 관련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위쪽 번호로 010-9201-6329 오션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무상증자 관련된 히든 종목이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